안녕하세요. 코인의 코드입니다. 오늘은 9월 29일 코인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재료들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집중적으로 알아볼 재료는 디폴트라고 하는 재료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해당 재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못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이슈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디폴트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추가적으로 알아볼 재료들은 특근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 금리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호재로 작용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친다면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블랙록, 이렇게 호재로 작용한 이슈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악재로 작용했던 이슈들은 중국에 이어서 글로벌 서비스로 중단하겠다, 이더리움 채굴 프로 같은 것들, 글로벌 서비스 중단하겠다,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 뉴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나는 이 정도 뉴스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영상을 끄고 나가시면 되고, 내가 조금 더 이런 뉴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옐런 재무부 장관이 10월 18일 날 이거를 넘기게 되면 디폴트를 선언할 수도 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이슈가 어떤 것이냐, 쉽게 말하면 이러한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회계연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회계연도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생활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받았는데, 하필 코로나가 터지면서 집에서 계속 빈둥빈둥거리면서 9월 30일까지 1년 동안 써야 될 돈들을 9월 30일까지 다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큰일이 난 겁니다.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나는 먹고 싸고 놀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이랑 민주당한테 요구를 합니다. 우리 돈이 필요합니다. 돈 좀 더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민주당에서는 오케이, 돈 더 줄게 라고 하고 있는데, 공화당에서는 안 된다, 돈 안 줘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가지고 9월 30일 전까지 부채 한도 적용 유예안을 어떻게든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 통과를 못하는 순간, 와,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지금의 이슈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10월 18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느냐, 이런 거예요. 9월 30일까지 쉽게 말해서 용돈 안 주겠다, 이러한 식의 선언이 된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친다면 저는 뭘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1년치 용돈을 받았다고 했죠. 근데 9월 30일까지 돈을 다 써버렸다고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돈을 안 준다면 저는 비상금이라고 하는 걸 꺼낼 거예요. 비상금이라고 하는 걸 꺼내가지고 어떻게든 연맹을 하겠죠. 밥도 먹고 하면서 좀 살 거예요. 하지만 이 비상금 자체도 얼마 못 가서 10월 18일 한 2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 비상금도 다 써버린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진짜 남는 돈이, 나한테 남는 돈은 하나도 없다 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태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10월 18일이라고 하는 것은 10월 1일 때부터 비상금이라고 하는 것을 쓸 텐데, 이 비상금이 10월 18일이 되게 되면 다 소진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디폴트 선언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게 지금의 상태인 겁니다. 자, 그렇다고 친다면 여기에서 핵심은 이거죠. 공화당에서 찬성만 해주게 되면 돈을 더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폴트 우려 같은 것들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공화당에서 왜 자꾸 찬성을 안 해주냐,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공화당에서 찬성을 안 해주고 실제로 이게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뒷거래는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요약만 하자면 이래요. 쉽게 말해서 민주당 쪽에서 너희들 제발 이거 좀 승인 좀 해줘 라고 했는데, 공화당에서 우리 승인 안 해줄 거야, 대신에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걸 원한다면 우리한테 조금 의석수 좀 줘,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 자리 좀 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공화당에게 좋은 자리들을 좀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들에서 공화당이 결코 이거를 미루거나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적어 보이고,
어느 정도 뒷거래들이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이슈들이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지금 공화당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뭐 너희들 예산 너무 많이 쓴다. 조금만 써. 이런 식으로 지금 쇼부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예산안을 조금 삭감을 해가지고 조금 합의를 하거나 이런 식의 상황이 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요. 만약에 정말로 디폴트가 된다면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다 죽으니까 실제로는 통과시킬 가능성들이 충분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자, 대충 지금 이 10월 18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슈인지도 알겠고 디폴트라고 하는 게 왜 디폴트가 나오는지도 대략적으로는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지금 이해하신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뭐 어떤 식의 시나리오가 나올 것인지 다른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훨씬 수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료가 코인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되게 연관이 많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코인 시장의 특성상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코인 시장에 가서 투자를 합니다.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코인 시장보다 더 크고 그리고 더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다들 주식 시장에 몰렸겠죠. 하지만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렵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변동성도 작으니까 코인 시장에 만족하지 그 주식 시장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코인 시장에다가 옮겨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 만약에 급락을 한다라고 친다면 코인 시장은 조금 더 급락할 수도 있다. 근데 주식 시장을 급락시킬 수 있는 재료가 이러한 재료가 있다.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특근법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는데 특근법 이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될 재료는 아닙니다. 특근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재료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거죠. 최근에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죠. 이상한 거래소에서 자기들이 만든 코인이 있으니까 이거를 팔아가지고 그리고 급등을 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는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업비트에서도 비슷한 이슈들이 있긴 했어요. 쉽게 말해서 업비트에서 코인을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코인을 발행을 해가지고 업비트에다가 상장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급등을 해가지고 팔고 어떻게 보면 코인 관계자가 또 수익을 벌고 이런 식의 이슈들이 있었던 게 최근의 사건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게 특근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 업비트에서 너희들이 만든 코인이 있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말라. 너희들은 내부에서 거래하거나 이런 것들 절대로 하지 마. 라고 하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관계자들이 조금 부정 행위 이런 것들을 막겠다 하는 이슈가 이 특근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최대한 요약해서 쉽게 설명드려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슈가 있는 것들이 있다면 뭐 국채금리의 급등 같은 것들도 있죠. 국채금리의 급등이 왜 이슈가 되고 있느냐 라고 한다면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는 순간 어떠한 식의 이슈가 있느냐 시중에 있는 유동성들을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국채금리가 너무 높아지게 된다면 사람들이 예금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겠죠. 아니면 채권 같은 것들을 많이 사고 그러면서 시중에 있는 자금들이 은행 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그렇다고 친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낮아질 겁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낮아진다는 뜻은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최근에 너무 빠르게 급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슈가 터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국채금리들 지금 너무 빠르게 올라갔고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국채금리 다시 한 번 더 낮아질 가능성들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국채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10분, 20분짜리 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는 H림의 그 영상 보시러 가셔서 거기 가셔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이슈들이 있는데 뭐 일론 머스크에서는 뭐 암호화폐 규제 같은 것들 반대한다 뭐 이러한 이슈들이 있고 뭐 그냥 언급이죠 언급 이러한 이슈로는 뭐 도지코인 이런 친구들이 올라갈 수도 있죠. 대충은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다. 잠깐의 좋은 호재다. 그 다음에 뭐 상원의원 뭐 경선 후보가 뭐 BTC 쉽게 말해서 뭐 비트코인들 뭐 전략적으로 매입해야 된다.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언급이죠 언급.
좀 코인 시장에 크게 호재로 작용하는 재료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블랙록이 선물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블랙록에 대해서 좀 블랙록 자산을 보게 되면 블랙록 자산에서 한 0.1% 정도도 안 되는 수준의 거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정도의 돈이 들어왔다라는 뜻은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들에서 코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신경을 쓴다면 어느 정도 좋은 전망이 있으니까 신경을 쓰겠지.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더 가능도 하겠죠. 뭐 솔직히 이런 식의 이슈가 들어온다면 뭐 크게 나쁜 이슈는 아닙니다. 만약에 급락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거대한 운영사에서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악재는 아니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호재를 작용을 할 수도 있는 재료다. 크게 급락을 했을 때 이런 친구들이 블랙록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래소가 아니죠. 그 자산사에서 조금 저점 매수하면서 버텨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큰 악재는 아니고 조금 되게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재료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네요. 뭐 대충은 뭐 여기까지 9월 29일의 이슈들은 여기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디폴트에 대한 재료에 대해서 해석 못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특근법에 대해서 해석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조금 한번 설명 드려봤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해석을 할 수 있는 재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뉴스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